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영화 지비를 맡은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연결하셔가지고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마이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면서 같이 할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마이크나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갑자기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지금? 저기서 보고 아, 일단 세 분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올리간 노우즈 에브리띵을 쓰고 연출한 영화 감독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네요. 원래 아, 참고로 전소민 배우가 이번 집이가 생애 첫 집이래요. 저 인생 첫 집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소민 배우의 첫 집이 관객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소민 정말 예쁘다.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니가 노즈 에브리띵에서 고은철 역을 맡은 배우 이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소민 배우의 생애 첫 집이인 만큼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오늘 이 집이에 달린 타이틀이 광기더라고요. 뭐 이유야 두 분이 영화 안에서 워낙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타이틀이 달리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 영화 처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촬영했을 때 느꼈던 그 감흥하고 완성본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처음에 가편집본을 1년 전에, 네, 1년 전에 한번 보고 이제 최종본을 근래에 또 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작품이 저는 늘 제가 받은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잘 구현이 되고 잘 만들어졌을 때 저기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다가오는데 역시나 뭐 대본도 너무 재밌었지만 확실히 이제 다 만들어진 어떤 완성본을 보았을 때의 그 느낌은 확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늘 이렇게 잊고 지내잖아요, 선배님. 그쵸? 그래서 그 2년 반 만에 완성본을 봤을 때 저 너무 놀랐어요. 일단 제가 2년 반 전에 지금보다 훨씬 예뻤다는 걸 지금도 예뻐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놀랐고 또 내가 저때 저 연기를 어떻게 했지? 가물가물해요. 네, 그런 거에 좀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제가 연기할 때보다 제 3자 입장에서 화면 밖에서 저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늘 그렇잖아요. 작품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작은 성취감도 느껴져서 늘 이제 긴 시간 후에 어떤 완성본을 본다는 것은 배우에게 정말 큰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촬영할 때 제가 생각보다 회차가 많지 않았어요, 감독님. 그쵸? 제가 거의 3회차? 네. 3회차밖에 안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어떤 스태프분들과의 스킨십이 되게 진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가 계절이 저희가 가을이었나요? 조금 쌀쌀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 실내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네. 밤이라서. 아 그렇네요. 낮에 촬영한 게 없네요. 나는 있는데 그 나머지 우리 다 밤이라. 그런데 스태프들하고. 밝았던 것도 식당 아니었구나. 그치. 아 그때도 거의 뭐 뱀파이어였어요. 네. 밤에만. 아니 극 중에서 백수연이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회차만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찍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전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감사한 게 많은 인물들이 제 이름을 너무 자주 언급을 해주니까 제가 이 영화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고 그만큼 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힘있게 그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혼자 얘기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편하게. 내 편 집이니까 마음껏 네 해주세요. 원래 백수연이 성이 백씨가 아니었어요. 그쵸 감독님? 이수연이었어요. 근데 감독님 이제 성함이 백승환 감독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저의 캐릭터를 사랑하시면 자식으로 낳아주셨어요. 백수연으로. 그래서 제 캐릭터가 백수연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님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아 성을 그런 낳으셨는지.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제 입으로 제 성을 붙였다고 하면 좀 민망하니 근데 정말로 그 전소민 배우를 적극 모시면서 PD님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백씨를 앞에 두면 뭔가 더 강렬한 느낌이 있을 것 같다. 이수연보다. 그래서 대본에 싹 바꿨습니다. 이름을.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주국 배우님도 영화 본 소감하고 네. 네,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뭐 내 장면이 편집이 됐나 확인하는 게 먼저였는데 사실 다행히 편집이 거의 안 된 것 같고 일단 시나리오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보고 그냥 드는 생각이 과연 모든 신들이 하느님 뭐 예수님 부처님 과연 이 영화에서나 현실에서 이렇게 현실은 더 심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원하실까? 라는 혼자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참 보고 난 후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었고, 역시 다들 연기 잘하는구나. 또 뭐 제가 소민 씨 남편이지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렇게 이쁜 아내를 뒀지? 내가 돈이 많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극 중에서 두 분이 부부잖아요. 이제 백수연 같은 경우는 네. 사이비 종교의 거의 정신적 지주 같고 네. 이제 공훈철 같은 경우 행동대장. 근데 맞고 사는 남편이기도 하고. 네, 두 분의 서사가 자세히 그려지진 않아서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설정상으로 얘기된 게 있었나요? 네. 감독님이 저는 이 한마디를 던졌던 것 같아요. 백수연이 공훈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감독님이 그 긴 서사를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굉장히 있는 집안의 딸이었고 잘 배운 여자였어요. 그쵸? 그리고 재혼이었죠. 네, 공훈철이 재혼의 설정이었고 우리 사이에 힘들게 아이가 나왔고 전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요. 그 선우가 아빠가 공훈철이 맞냐? 안 닮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었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었지만 저도 저희가 가족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에서 이제 저의 첫 등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CCTV 장면 이후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왜 선배님과 저를 잘 어울린다고 계속 감독님이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기뻐하셨는지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특별한 서사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도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의 관계가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가족 사진. 정말 그냥 그 인물의 비주얼로 이야기를 녹여내는 그런 감독님의 능력에 저는 그때 네, 감독님 그게 놀이인 건가요? 비주얼로 이렇게 아, 그렇죠. 그 제가 오늘 그 영화를 극장에서만 한 9번째 본 것 같은데, 아, 오늘 이 광기의 부부를 모시면서 서우도 모실 거 그랬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 그 아이가 그 정상적인 두 분의 사랑으로 나왔다면 유전자 몰빵일 가능성이 있고, 아닐 경우에는 백수연이 좀 이렇게 그 다른 아이를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그 신서우 군은 저와 전작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전소민 배우를 캐스팅하고 나서 꼭 소민의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아들은 만든 건가요? 설정상 아니면 그것도 모르는 건가요? 백수연의 친아들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거군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전소민 배우한테 이런 얼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 번 놀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배우라는 존재가 기존의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감독에 의해서 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좀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님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일 수 있고 배우님에게도 좀 도전일 수 있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캐스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그 전소민 배우는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사랑받은 그 한국의 탑스타이자 셀러브리티이시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배우로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재발견이다, 변신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거는 무척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은 저조차도 좀 정확하게 모를 때 그 담당하던 매니저분의 어떤 발견의 강요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소민 배우의 그 쇼인도 여왕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찾아봤고, 거기서 놀라운 지점들을 발견을 했어요. 특히 송유나 배우랑 굉장히 선배 배우인데 붙는 장면에서 어떤 강한 어떤 에너지를 받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오로라 공주부터 다 찾아봤던 것 같은데, 작업을 하고 나서 너무 놀랬고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저 이 역할 거절을 당했었어요, 감독님께. 그 나이 설정이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어서. 그래 감독님? 네, 어떤 제가 이 역할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맞지 않는다, 연령이. 그래서 이제 뭐 한 2달, 3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아니고 그 측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함께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좀 어떤 뭐 폭발적이고 좀 강렬한 역할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보는 순간 이 역할을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진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고, 또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셔서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감독님조차도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친근하고 좀 밝은 이미지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에 제가 또 심적 부담도 있었지만 무언가 그런 틀을 깨고 도전을 하고 또 어떤 제가 무언가 깨부수고 나가고자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그 어떤 저의 일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는 동안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 결과를 떠나서 일단 그 순간에는 와 이거 정말 너무 잘 해내고 싶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뭐 결과는 보시는 분들께 맡겨놓는 거지만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뭔가를 도전하고 해낼 수 있다는 게.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보면서 전소민 배우의 새로운 면모 또 앞으로 캐릭터가 좀 더 다양한 캐릭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신도로 나오셨던 누구죠 배우님? 네 선배님이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걸로 아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 선배님들께서 그 한 명만 꼽아라 했을 때 전소민 배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박명훈 선배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딱 한 명만 본인 제외하고 꼽아봐라 했을 때 주목이 더 잘했는데 소민이를 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사실상 두 분을 언급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배우 동료 분들도 조금 그 예능 이미지가 좀 강했던 터라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옥 선배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 있어요. 현장에서 그 소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소민 씨가 솔직히 조금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차피 영화를 시작을 하고 상대역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저게 과연 맞는 연기인가? 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잘한다.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재원은 없었던데 그 밖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있는데 저거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표정이 나오지? 너무 차가워 보여가지고 와 저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저는 그게 너무 내리막혀가지고. 어떤 생각이셨던 건가요? 대본에 없었어요. 제가 촬영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담배님이래. 감독님이 소민 일로 와봐. 담배 좀 태워볼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예열 없이 저한테 대뜸. 근데 저는 그 씬 너무 감독님이 그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좋으셨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근데 당황하긴 했어요. 이제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이 씬을 넣어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앞 라인부터 그 담배 피는 씬까지가 되게 좋았어요. 전반부 다 되게 백수연이 이런 거였구나 막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확실히 딱 찍어주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그리고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너무 어지러웠어요. 네. 너무 어지러워서 하늘을 볼 때 어지럽다. 네. 오늘 극찬의 연속인데 밥 사야겠네요. 꼭 사주도록 하고요. 이종 배우님은 제가 알기로는 광신도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거를 좀 관찰하시고 녹였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2번 갔거든요. 첫 번째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교당할까봐.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가려고 했는데 대응 못 찍겠더라고요.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2번째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와이프를 데려왔습니다. 와이프는 내가 포교당하면 네가 말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같이 가서. 근데 다행히
나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조금 이게 참고할 거리들이 많겠다. 저는 그냥 그분들의 그냥 솔직히 뭐 눈빛이나 뭐 이런 행동 패턴 같은 걸 연구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참고된다면 그렇게 한번 찾아갔고요. 뭐 어쨌든 결과물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또 노력하려고 해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이런 역할을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가고 역시 배우는 관찰을 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쁜 네오님이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백수연과 공훈철이 시작할 때는 백수연의 광기에 공훈철이 주눅들다가 마지막에는 공훈철의 광기에 백수연이 죽임을 당하는데 두 분의 광기 연기가 대박입니다. 라는 소감과 함께 23회차를 보셨대요. 23회차. 누구신가요? 와, 저 박수 한번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23회차를 보신 분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두 분의 광기 연기를 위해 어떤 연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걸, 네, 질문해 주셨네요. 전소민 배우부터. 네. 23회차. 네. 와,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기를 위해서 연습.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 광기를 내가 표출해야지보다 저 촬영을 할 때 저 당시에 저는 정말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도훈이 막 네, 저 사람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다 하면서 막 공훈철에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앞에 또 박명훈이 벼락을 맞고 죽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죽겠구나. 그것으로 인해 그 벌을 당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그 모습이 있진 않았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 제가 굉장히 허공을 많이 바라봤어요. 강아지처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액팅도 있었는데 정말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믿었어요. 네. 믿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눈빛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제가 또 눈이 좀 커가지고 눈이 커서 좀 무섭죠. 네. 근데 23회차씩이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더 광기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 진정한 실수하면 관계. 30회 보기로 했어요. 약속을. 박수 한번 더 쳐야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오는데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조홍옥 선배님 저는 관계 느껴졌거든요.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근데 제 연기의 대부분은 상대한테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일단 아내라고 이렇게 13년일 겁니다. 아마 14년 최소 13년 동안 저를 가스라이팅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 상황을 만든 자체가 백수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기 신승호 씨가 계속 마지막에 저한테 푸시를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모든 상황이 상대 배우한테 달려있거든요. 그걸 전 고스란히 떠먹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한 맺힌 그 세월만 잘 이용하면은 잘 나오겠다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엄직척 튜브님께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주제로 영화를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네,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훌륭한 원작이 원래 있었고요. 근데 저도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교회도 다녀봤고 기독교반 생활도 해봤고 절에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고 그리고 군대에서는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어렸을 때 믿었던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성인이 돼서 한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함축이 돼서 이 이야기를 내가 이번에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확신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지금 8회차 보셨다고 했나요? 네. 아오빠 극장에서 볼 때마다 본인 영화인데도 느낌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볼 때마다 어느 날은 눈 뜨고 못 봐주겠고 어떤 날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중국 선배님 그리고 소민 배우님 또 오는 날이라서 좀 긴장하고 봤어요. 그리고 특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님이 오늘 그 GV를 해주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첫 단편을 봐주셨거든요. 첫 단편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되게 응원을 해주셨고 두 번째 단편을 전주에서 봐주셨나요? 그때는 저한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냐고 그 가맥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그런 꾸지람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가지고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긴장이 되게 많이 보는 내내 됐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저도 가편집 때 봤는데 와 그때보다는 굉장히 영화 정돈이 돼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 영화 만들기 위해서 엄청 편집실에서 사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독님의 첫 단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이 영화와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소민 언니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재물 바치는 씬 촬영할 때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굉장한 광기가 보였다고 남편한테 죽임을 당하는 느낌과 공포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일단 저도 선배님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실제로 앞에서 선배님이 연기를 볼 때 굉장히 제가 사실 영화 촬영 후에 선배님이랑 개인적인 이야기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거의 그쵸 관계가 많이 단절돼 있었고 이제 서로 너무 집중해 있는 상태고 선배님 또 워낙 집중력이 좋으셔서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때 너무 많은 그 기운으로 제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도움으로 저도 연기를 했어요. 그 제가 재물 바치는 그 씬에서 기억이 나는 게 그날 그 많은 배우분들이 다 굉장히 서로의 세계에 그쵸 집중해 있었죠. 박명호 선배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승호 배우도 그렇고 심지어 누워있는 남준규 배우도 그 남준규 배우는 거기에 맨정신으로 누워서 하루 종일 저의 연기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뜨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했던 말이 너무 무서웠대요. 맞아. 눈을 감고 촬영하는 동안 촬영인데 그 에너지들이 너무 고스란히 자기 몸에 와닿아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공간의 에너지를. 그리고 역시 선배님들 내가 함께한 선배님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 좁은 공간 안에 선배님의 에너지, 명훈 선배님의 에너지, 네, 승호 그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집중력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날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하다가 그 남준규 배우가 누워있는 판을 몇 번 쳤는데 손이 엄청 멍들었었어요. 네, 너무 세게 쳐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연기하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손바닥이 좀 멍들고 이 타박상이 좀 생겼더라고요.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공간에서 뭐 배우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정말 그냥 그 백수연의 상황에서 이 안에 무언가가 있다가 제가 잡고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그런 장면이어도 배우들끼리의 그런 에너지가 뭉쳐서 발휘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나마 연기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의 기운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독님은 그날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네. 오늘 저 참극의 밤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니까 더 약간 힘들고 떨리기도 하는데 전날 그 저희가 사실은 전체 20회차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 정도 사이즈의 장편 영화 치고는 엄청나게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는데 전날 밤에 3명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신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3명을 다 죽여야 되고 닭도 죽여야 되고 막 이랬는데 닭은 사실은 죽일 수가 없어서 동물보호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목만 잡고 그냥 그 명호 선배 뒤태로 해결해야 됐고 전날 20회차 중에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든 날이었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배우들의 연기 차력이 없었다면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배우가 정말 사실 춥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단 한 명의 배우도 툴툴대지 않고 약간 힘들지만 했던 것 같고 사적으로는 그 누워있는 남준규 배우한테 제일 미안하게 됐으니까 뭐 저러다 욕창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묵묵히 선배들의 연기 안에서 조응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3명이나 죽였어야 됐기 때문에 제일 힘든 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명훈 선배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뭐 어떤 상황으로 리딩을 따로 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만나서 같이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됐던 게 맞아, 긴장감이 있었어. 그냥 캐릭터와 캐릭터로 만난 거예요 그날. 역할과 역할로. 그래서 더 뭔가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네, 네. 사전 교류 없이 그냥 만나서 연기가 어. 바로 연기. 바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날 밤 얘기로만 집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소민 언니 이번에 이 역할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이비 종교에 굉장히 그 중추이기도 한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꽃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다층적인 면을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백수연이라는 인물이 그 매력적이어야 했어요. 네. 전 사실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어도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배우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좀 또 거리가 멀다고 느껴져서 저는 내가 이런 어떤 그 여성미와 어떤 그런 그 도화적인 매력을 표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때 당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가 한창 방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거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이 촬영과 맞물려가지고 더 세심하게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두 분의 여성 교수분이 나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죠. 물론 뭐 어떤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의 사실감을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신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영화는 아시다시피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인물도 적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신도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떤 교주로서의 그 모습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네, 그 공은철과 둘만 이렇게 소박하게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약간은 기대를 했었어요. 네. 많은 신도들이 둘러싸여서 네, 거느리고 다니면서 좀 거기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진 못했고 그거를 열심히 보면서 근데 조금 더 저는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선택하긴 했어요.
어쨌든 뭐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뭐 그런 현실감 있고 사실적인 도움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더 과장되긴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과장하고 힘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영화 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연기나 이런 것도 그리고 감독님이 또 빨간 립스틱 같은 거 설정해 주셔가지고 그런 도움도 받았고요. 일단 그 백수연이라는 인물의 눈빛에 조금 저는 더 제 스스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확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담고 싶었어요. 눈빛에서. 어떤 말에도 내가 믿는 것에 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답이다. 네.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좀 담고 싶었어요. 네. 그런 걸 조금 더 중점을 뒀고요. 네. 그 눈빛 얘기하셨고 아까 립스틱 얘기하셨는데 사실 의상도 굉장히 튀거든요. 딱 등장하자마자 그 꽃무늬가 네. 빨간 가디건이 눈에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연출적으로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의상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 버건디 컬러가 가장 핵심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했고 그 타이틀 로고와도 같은 결의 컬러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은 뭐 색환표에서 찾아서 넣은 것처럼 비슷하진 않지만 이 영화의 이를테면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 어떠한 레드 컬러가 되게 주인공인데 그 타이틀 로고와 그 백수연의 의상과 립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광훈이 제가 처음에 그 점집을 찾아갔을 때 너는 빨간색 옷 입고 다니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다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 색깔과 그런 것에 집착해서 뭐 그런 믿음에서 또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배우는 또 뒤에 시나리오 뒤에 있는 것을 또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고요. 그 광희님이 질문 주셨는데 배우 두 분에게 궁금한 점 혹시 성별을 떠나서 극중 이 배역 해보고 싶다 했던 게 있으신지. 네. 백수연. 어떤 면에서 본인이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네. 그냥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그 선배님을 그거는 가짜로 맞죠? 근데 처음에 한 번은 약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준규 배우도 첫 만남이 폭력이었어요. 그 맥도날드 맞죠? 롯데리아에서 만나자마자 때릴게요. 그러고 진짜 맞았어요. 준규 씨는 그쵸? 그게 배우님 어떤 캐릭터? 저요? 저는 그 지연 선배님 캐릭터. 네, 이호연 캐릭터를 저는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그 말로서가 아닌 어떤 눈빛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배우로서. 그리고 사실 처음에 그 캐릭터도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숟가락으로 얹어보고 싶었는데 그쵸 제가 말씀드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그 캐릭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핵심 캐릭터였기 때문에 수화하면서도 왜 그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촬영에 대한 질문이네요. 촬영 구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많이 보이는데 그냥 연출인지 아니면 신의 시선에서 내려다본 것을 의도한 것인지 뭐 이런 약간 촬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이러한 주제나 이야기를 가진 영화들이 이런 그 신의 뷰, 뭐 하늘의 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많이 있어서 뭐 저희가
어떤 특기할 만한 유니크함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찍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미상관으로 그 신승호를 바라보는 하늘의 시선 두 개가 있고 그 이중옥 선배님이 연기한 그 차를 몰고 숲으로 들어가는 신도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선배님이 열고 닫는 구조인데 두 번 죽이러 가시잖아요. 아, 두 번 묻으러 가시는구나. 네. 그거는 사실은 선배님하고 상의하다가 조금 더 아이디어가 생겨서 선배님이 열게 됐습니다. 선배님이 그런 고민을 많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촬영들이 다 직부감으로 찍혔죠. 네, 그랬습니다. 네, 촬영도 굉장히 세심하게 보신 관객이셨고요. 저희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인사 전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자면 이 옴니갓이 그 왜곡된 믿음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특히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믿음이 종교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발화되는데 그거 말고 세 분은 좀 불안할 때 종교 말고 어떤 것을 통해서 좀 기대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지 좀 가벼운 질문을 하면서 마감 인사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좀 재미없는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불안하거나 뭔가 안 풀리거나 답답할 때 극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영화를 잘 못 봅니다. 한번 들꽃 영화상 예심을 본 적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영화 50편을 본다는 게 정말 죽기보다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한 편도 노트북으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극장에 와서 보는데 아까 사실은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오늘 9번째 제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지부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극장에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해서 이번 주에 종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은 3번의 GV 중에 첫 번째 GV였습니다. 여기 두 배우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애정이 생겼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영화 몇 번 남았으니까 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첫 GV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는 얼굴 팬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한 건 GV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너무 수다 혼자 떨다가 가는 것 같아서 좀 맞나요? 아니요, 괜찮은데. 재밌었나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편한 분위기여서 좋은데요. 네네. 네, 좀 웃음도 드리고 싶고 한데 다들 많이 경직되셔가지고 많이 웃으신 겁니다 오늘. 네. 지루했나 이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믿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믿음은 희망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근데 또 잘못된 믿음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나를 망치거나 어쨌든 안 좋은 길로 인도를 하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뭘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나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기에는 나의 믿음은 맞는 것인가? 늘 계속 그런 고민과 뭐 어떤 자기 검열을 할 것 같은데 전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저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진 않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주관적이어지고 아마도 저는 그 한지은 배우처럼 믿음을 아직도 계속 탐구하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으면 좋을지. 일단 기본 베이스는 나를 믿는 걸로 하지만 나의 믿음은 올바르고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이 희망이 보고 있는 희망이 맞는가, 덧없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쨌든 그 믿음과 희망 사이에서 연결된 그것에서 어떤 에너지를 계속 찾고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불안할 때. 아마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요. 인생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 관뚜껑 닫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돌아가신 할머니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답을 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제가 자주 보는 팬 친구들 다 이제 20대 초반 친구들인데 무엇이 됐든 나를 믿고 언니 말고 너네 자신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건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본인을 믿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자신을 믿는 게 일단 1차적 그리고 늘 검열하세요. 본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백수연을 빙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열하세요. 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믿고 싶은데 저를 완벽하게 믿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늘 촬영장 앞에서 불안하고 저의 연기에 불안하고 그 확신을 갖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선배님? 맞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러니까 더 스타일이 더 백수연 같은데요.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애정 감사합니다. 예, 뭐 불안할 때는 그냥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근처를 한번 돌거나 차로 돌고 잠깐 한번 쳐다보고 아니면 성인이 돼서 힘들게 살았던 또 그 장소나 가서 마음을 다잡고 옵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때였는데 지금 그곳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오고요. 어쨌든 뭐 점점 사람은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고 있고 뭐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23번 보신 관객 여러분 관객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30번 채우시다 그랬죠? 참. 이제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를